자, 근데,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자, 조영미술은 쇠퇴, 단 부돈 나온다. 두 번째, 고려, 이들이 이제 고려를 세우는 사상적 기반이 되줄 거고요. 또한 좀 더 중국에서 우리가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 문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왼쪽 다시 보세요. 다시 선조. 자, 왼쪽에서 자, 2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격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보세요. 직지, 인심, 견성오동. 직지, 똑바로 봐라. 뭐를? 인심, 사람의 마음을. 견성오동, 너의 본성을 깨쳐라. 봐라. 그 다음에 니은 분리문자 밑줄.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분리문자. 문자를 세우지 마라.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선종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거기 3번 역사적 의의에서 특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조영예수의 심체 및 자, 부도의 등장. 그래서 진전사지 부도, 철감선사 부도 같은 이런 부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별을 합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조금 기본 틀을 잡혀서 내가 조금 자신 있을 때 이제 이런 걸 다 외우셔야 돼요. 오른쪽 돌아보기에 신라의 오교 종파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산은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여러분 자 도의의 가지산파 맨 밑에 이엄의 수미사파는 알아두시고요. 이 이엄이 왕건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자, 거기까지 이제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도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그 부도와 관계되어서 거기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 가보니 자, 거기 여러분 자, 5번째 그림 보이시죠?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 그런 거 나와서 신라 상황 물어보죠. 시대 물어본다. 하대. 또는 불교 종파 물어본다. 선종. 그런 거. 그래서 시대를 물어보는 그런 화보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이제 고대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정치사 좀 꼼꼼히 봤고요. 사회 파트에서는 신문제도, 경제 파트에서는 토제도,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 불교만 봤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고려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자, 196페이지. 자, 이제 고려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거기, 자, 그 학습 포인트 보세요. 일단, 나말 여초, 즉, 신라말 고려초 사회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 우리가, 자, 호족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회를 중세사라 부르는데, 도대체 중세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라는 사회를 얘기할 때 먼저 여러분 중국사부터 봐야 되는데요. 거기 첫 번째 보세요. 자, 고려사회, 우리가 고려가 이제 450년 정도 유지되는 나라인데, 자, 거기 1번, 당의 멸망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고려가 발전되는 시기는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크게 5대부터 송을 거쳐, 원을 거쳐, 명의 건국 초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대체로 북방 유목민족의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단 2번, 송나라 보세요. 송나라에서 2번, 문치주의. 그거 체크하세요, 문치주의. 문이 발달되는 시기. 그러면, 이거 이제 뒤에 나오니까 먼저 제 설명을 들으세요. 우리가 뭐냐면, 고려라는 사회, 자,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이제 오늘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쪽에다 구석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고려라는 사회가 이제 나오고 있을 때, 자, 먼저 여러분, 통일신라,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 안에서 이제, 자, 이게 통일신라 영토였고, 여기서 좀 있다가, 후삼국이 분열되고 그러다 여기서 이제 고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시작할 때는 신라 영토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자, 중국은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당. 근데 당이 907년에 멸망해요. 그래서 역사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다시 그냥 찢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얘기합니다. 자, 5개로 찢어져요. 다시 그 안에서 10개에서 5대 19 분열기가 나와요. 그럴 때 자, 북방에서는 거란이 고개를 들어서 거란이 뭐예요? 발을 멸망시켰죠. 이때 다시 보세요. 자, 좀 이따 여러분 중국은 다시 5대 19에서 다시 통일왕조가 나와요. 이게 송이에요. 송나라가 960년 나오는데 자, 좀 전에 송나라의 정치가 뭐였다? 문치주의다 그랬잖아요. 너무 문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있을 때 이 만리장성 기점으로 북방 유목민족들이 엄청나게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거란이 처음에 고개 들었고요. 좀 이따 여진이 또 이제 고개를 들고요. 마지막에는 이쪽에서 몽골 징기스칸이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 특히 여진 이제 11세기 여러분 얘네가 금이 돼요. 금. 그래서 얘네가 금이 중국의 반을 먹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남은 송 세력이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남송이라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원이 다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원나라가 징기스칸이 100년도 못 가서 무너지고 다시 자 한족들 사이에서 명이 나와요. 어쨌든 뭡니까? 우리는 고려라는 딱 하나의 왕조가 있었을 때 중국은 너무너무 복잡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자 먼저 그냥 스토리를 들어두시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 자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돼요. 제가 고려사에는 이 모든 걸 녹아들인 퍼펙트한 도표가 나오죠. 여러분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풀어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좀 더 저렇게 좀 비주얼하게 한목에 보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려사에서의 도표는 236페이지 여러분. 236페이지. 그 도표를 보시고요. 저번 달에 여러분 혹시 간추린 선왕학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간추린 선왕학사를 갖고 계신 분은 거기 여러분 맨 앞에 날개 3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죠. 자, 그거.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간추린 선왕학사를 구입하신 분은 그걸 서브노트로 같이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자, 거기가 자 236페이지의 그 도표를 갖고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 과정에서 자 198페이지 보세요. 198페이지에 자 거기 일단은 호족의 대두 자 이제 그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라말 고려초 자 거기 첫 번째 그 박스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라말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라말에는 우리가 자 이제 이게 하대죠 하대. 9세기 들어오면서 자 중앙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중앙에서는 왕권이 무너지고 징벌 귀족들 세력이 커졌다. 그들끼리 왕위 쟁탈전. 자, 그런 속에서, 자, 이제 지방 볼까요, 여러분? 지방에서는, 자, 농민들, 너무 살기 힘드니까 농민들이 여러분, 자, 초족이 되거나, 즉, 초족이라는 게 좀도둑, 풀에 있는 도둑, 또는 밀란을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자, 육두품들은, 자, 중앙정부의, 여러분, 육두품들은 이제 중앙정부의 한계가 드러나자 그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주로 도당 유학생, 그들은 유학자였고요. 그들은 신라지간 반신라, 신라를 비판합니다. 신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이 지배층의 성향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여기 자 이제 호족들. 자, 그럼 호족들은 뭐냐면 호족들은 반독립적 세력. 좀 이따 다시 요 호족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자, 그러면서 좀 전에 신라 하대에는 어떤 불교가 유행한다 했어요, 여러분? 바로 선종이 유행하는 거예요. 선종, 구산이 9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그냥 넘어왔는데 자, 신라 하대 또 이 시기에 뭐가 유행했냐면 풍수 지리설이 유행합니다. 풍수지리설. 여러분 풍수지리설 잘하세요. 땅에 대한 일종의 땅에 대한 학문이죠. 이런 땅에 살아보면 살기 좋고 저런 땅에 살아보니 살기 나쁘고 뭐 이런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땅에 대한 여러분 자 그런 인문지리적 학설인데 가뜩이나 신라 하대 풍수지리설이 들어오면서 신라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얘기를 해요. 즉 경주가 수도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너무 구석에 있다. 그래서 수도를 경주가 아닌 뭐 개성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 호족들은 특히 이 호족들은 이 선종과 풍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거를 그 이유는 둘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풍수시설은 국토를 지방으로 재편성할 거 얘기하니까 진짜 여러분 자 적극적 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들과 관계없이 너무 중앙정부가 여러분 타락하자 더욱더 지식인 중에는 아예 현실과 떠나서 참 더욱더 자 이런 자 우리가 이 은둔적인 도교 또는 노장 사상이 유행했다. 이제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이런 구별. 자 그래서 호족 자 여기 특히 제가 고개를 약간 글씨체가 좀 강하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뭡니까? 호족 육두분 선족을 여러분 조금 고딕으로 해줬죠 여러분. 약간 얄팍한 고딕. 바로 이 세력이 이제 자 고려를 세우는 중요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호족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밑에 보면 풀어쓴 교재 밑에 내용에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호족의 등장해. 동그라미 1번 호족의 유형. 호족은 일단 기억 토착민들이에요. 토착민들. 다수가 토착민입니다. 자, 주로 촌주, 해상 세력, 군진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촌주야. 자, 여러분. 토착민들이고요. 반장 통장이에요, 여러분. 해상 세력은 장보 같은 자, 바다를 끼고 여러분 자, 활동했던 무역도 했고 군사력도 갖고 있었던 자, 세력들. 그다음에 군진은 군인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 그들은 군인인데 원래는 중앙정부의 명을 받고 그 지역을 통제하러 내려갔지만 중앙정부가 약해지자 그들이 그 지역을 아예 자기네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 일부는 호족화된 중앙귀족. 이건 뭐냐면 중앙에서 지금 계속 왕위쟁탈전 중이었잖아요. 이런 왕위쟁탈전 속에서 중앙에서 몰락하고 지방으로 낙형한 진골 및 육투분 세력들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들도 여러분 중앙에 있지만 결론은 지금 어디와 있다? 지방. 자, 결론. 호족 세력은 중앙 세력이다, 지방 세력이다. 누구? 무조건 지방 세력.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이제 제가 오늘 내일이 고려 얘기할 동안 호족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기업 반독립적 세력이라고. 반독립적 세력. 그들은 거의 절반 독립적 동네 왕이다. 즉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요. 사봉을 보유하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 니은 지방 통제 보세요. 호족들은 그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 장악하고요. 그 지역의 경제권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동네 왕이죠 뭐. 그 다음에 자 3번 보세요. 호족의 특징. 호족들은 대체로 선종과 풍수, 도교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도 아닙니다. 자, 선종과 풍수 질서를